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발달 수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금 쭉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눈 거는 성격을 이렇게 그 평평한 평지 위에 올려놔서 9가지로 나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것을 수평적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애니어그램의 수평적 분류는 9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발달 수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적 분류예요. 자, 1, 2, 3, 4, 5, 6, 7, 8 이것이 평면 위에 그려진 이 그림을 평면으로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면적으로 사람이 9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각 유형들이 1수준서부터 9수준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수준 차가 나서 같이 못 만나겠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 것처럼 수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각 1유형서부터 9유형까지 각 유형들은 다 9개의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서부터 3수준을 보통 건강한 수준, 4부터 6을 보통 수준, 7부터 9까지를 불건강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면 다음 시간서부터 또 각 유형들은 각각 3가지의 본능을 써요. 뭐 들으시겠지만 1대1 본능, 사회적 본능, 뭐 그다음에 자기 보존 본능 이렇게 쓰는데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예. 애니어그램이 기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할 때는 사람을 9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가지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유형이 지금 이 유형에서 9개로 나눠지죠. 그럼 각 유형이 9개가 있는 게 9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모두 몇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모두 81개로 나뉘어지죠. 81개로 나뉘어지는데 또 요 유형 안에서 또 3가지 본능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또 81에 또 3을 또 곱해야 되죠. 그런데 또 날개도 쓰죠. 날개도 다르죠. 화살표도 또 있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사람은 다 자기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공통되는 집착들을 뭐로 쓰고 있냐. 그 집착을 좀 걷어내면 어떨까라고 해서 편의적으로 유형으로 분류를 한 거지. 그 유형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3유형인데 쟤하고 나하고 왜 저렇게 다르지? 똑같은 1유형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얘기하는 건 오늘 얘기할 수준 차이도 있고 본능의 차이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의 이제 건강한 수준과 보통 수준, 불건강한 수준 나누어지는데 건강한에서 보통으로 내려가고 보통에서 불건강한으로 내려갈 때 요거 경계가 되는 지역 있죠. 3과 4 사이, 6과 7 사이. 자, 요런 거는 아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불건강한 패턴으로 요 아래가로 내려가는 경계가 되는 구역을 그 리소의 애니어그램의 지혜 책에서는 쇼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들로 인해서 딱 구역의 건강에서 불건강, 불건강에서 뭐 보통에서 불건강 이렇게 수준으로 이제 보통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다 이 4, 5, 6 수준에 보통 이렇게 있게 돼요. 4, 5, 6 수준에 있게 되고 1, 2, 3, 7, 8, 9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3수준이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3수준에 이렇게 요게 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못에다가 고무줄을 한번 걸어 보세요. 우리가 3수준이라 보통 산다면 매번 똑같이 3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살다가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좀 여유롭고 자기 상태가 좋을 때는 잠시 뭐 2나 1은 거의 뭐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수준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팍 불건강하고 어떤 뭐
굉장히 그 충격받는 일이 있거나 그럼 또 딱 아래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3수준의 사람이 이 살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 통상 우리는 이 사람을 3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 무게중심이 여기고. 그러니까 고무줄을 걸었을 때 고무줄을 이렇게 아래로 위로 걸면은 걸었다가 못에 걸리지만 못을 놓으면 어때요? 도로 제자리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긴장의 끈, 이게 의식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고무줄을 팽팽히 담겨 있는 상태로 비유를 하시면 돼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5, 6, 7을 뭐 4에서 8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5, 6, 7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한다면 보통 몇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6수준, 중간 정도.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 성격 유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유형이다, 5유형이다라는 유형은 바뀌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의식을 얼만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수준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자, 저 사람 성격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성격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 까칠한 사람, 성격 더러운 사람. 예, 그래서 보통 성격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유형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유형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서부터의 본질로서부터 멀어져 와서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내 집착대로 사는 게 편해 왔어요. 내가 옳은 일이야. 내가 옳은 일을 행해야 돼. 화를 내면 분노를 해야 돼.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뭔가 끊임없이 나는 베풀어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익숙하게 생활돼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유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2유형, 5유형, 1유형, 7유형으로 살고 있는데 그 유형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편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그 집착을 강화시켜서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산다라는 것은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내가 내 성격이 이런데 내가 이런 집착 때문에 이런 집착이 있는 줄 몰랐을 땐 편했어요.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돼.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가 된다고요.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가 계속 돼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내 관찰과 내 이해를 하는 과정이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의식은 저절로 깨어나지 않아요. 예. 계속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고 계속 생각만 하고 수용만 해도 성격은 점점 줄어들어요. 성격은 점점 쪼그라들고 어떻게 돼요? 의식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의식의 흐름, 의식의 성장 방향 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건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저 사람 참 의식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발달 수준을 보고 우리의 수준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본 다음에 수준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으로 오늘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아까 원기둥에서 1수준에서 9수준까지를 보시겠는데요. 1수준은 사실 우리 그 이제 여기에서 나온 분류대로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거의 잘 나타낼 수 없는 상태, 거의 뭐 성인의 상태, 뭐 부처님이니 예수님이니 하는 그런 성인의 상태로 그 보통 우리가 성격을 그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심리학에서 에고라고 하죠. 에고. 예. 이 에고라는 자신의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초월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고가 진입하지 않는 아주 처음에 순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 집착점들을 우리가 진짜 초월한 단계가 본연의 유형의 미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미덕들이 실현되는 단계예요. 단계고 저희가 이제 제목 중에 하나를 성격을 넘어 본질의 바다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인류형이 성격이 본질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본질로 들어서는 여정의 종착점이면서 본질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출발점. 그러니까 성격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진짜 본질의 미덕을 발견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한테는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거의 나타낼 수 없는 시점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을 향해서 여정을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1수준을 해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수준은 심리적 역량 수준인데요. 자, 기본적인 두려움의 굴복.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면에 이 얘기를 나중에 좀 나오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나의 성격이 똑같았나요? 달랐죠. 그래서 나는 나의 부모님과 어떤 면으로 이렇게 좀 대립하고 갈등을 겪고 살았죠. 그러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격이 또 똑같은가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아이가 미워서 아이가 너무 그래서 진짜 그 막 이렇게 내쳐놓고 아이가 잘못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지만 자녀는 자녀의 기질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나의 바람대로 나의 기질대로 자녀에게 행할 때가 많죠. 인류형의 부모 같은 경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좋고 그래서 아이한테 굉장히 옳은 방식을 원해요. 너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고 그렇게 뭐 학교 길 건널 횡단보도 건널 때는 반드시 뭐 파란불이 켜져야 건너야 되고 어때야 되고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게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가슴형의 아이였을 때 2, 3, 4유형의 아이였을 때 이 아이한테는 그런 말들이 다 뭘로 다가오겠어요? 잔소리를 넘어선 자신을 향한 공격, 뭐 상처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가슴형의 아이들 그 부모, 그러니까 그 장형의 부모들과 가슴형의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중에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하고 스킨십이나 어떤 따뜻한 말을 원하는데 장형, 머리형의 부모들은 그런 그 스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에는 굉장히 잘해준다고 하지만 벌써 어조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은 서로가 그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만 자녀들의 기질은 부모하고 달라요. 우리의 기질이 우리 부모들과 달랐듯이. 그래서 아이들은 맨 처음에 무언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메시지가 탁 해서 꽂혀야 되는데 아까 그 예를 들은 것처럼 탁 해서 부모한테 가서 꽂히지 않고 턱턱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어려서부터 기본적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에서 보는 건.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 기제가 형성되면서 자신만이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 나가면서 집착점을 가지는 유형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받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래야만 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형성된 거고 이렇게 사니까 참 편하더라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선생님 이제부터 이제 내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태껏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여태껏 살아온 나의 성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격대로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수준은 바로 요런 에고와 방어,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욕구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에고와 방어 기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가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이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이루어주면 훌륭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마취를 거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건강한 수준이고 3수준까지도 아주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수준이에요. 사회적이고 인간관계적인 특성을 지닌 특징적 페르소나가 나타나. 페르소나라는 건 그 자기의 방어 기제로 둘러싼 자신의 가면. 그래서 내면의 그 좀 본질적인 것을 숨기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유형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이 집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어 기제가 에고와 페르소나를 보호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훌륭하게 기능하면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특성을 드러내요. 이 정도면. 그래서 3수준까지만 돼도 참 의식 있고 수준 있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사회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 분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이 딱 한 번에 쇼크 포인트를 거치면서 이제 그 4수준으로 내려가는데 이 4수준으로 내려갈 때 건강한 범위에서 평균 범위로 올라가는 그 쇼크 포인트의 신호들이 각 유형마다 있어요. 이런 유형들이 이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되면은 요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건강한 범위에서 불건강한 범위로 그 불건강은 아니죠. 보통의 범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류형 같은 경우는 내가 모든 것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의무감. 이 의무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물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인류형한테는. 선생님이 그걸 다 하려고 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의 그 유형의 압박감이에요. 자신의 유형. 그러니까 그 자신에 대한 자신 비판도 강하고 옳다라는 것이 그런 신념이 강한데 이 옳다라는 신념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들을 나에 의해서 이것이 조작돼야 되고 나에 의해서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죠.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사랑받고자 계속 이제 선의 행동을 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이 믿고 뭐 의무감을 느낀다 이게 나는 안 그런데 당연히 안 그러죠. 이렇게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의식으로 올라온 부분이라고요. 의식적이지 않게 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3유형은 지위와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몰아세운다. 자신을 그래서 계속 성공지향적으로 가게 되죠. 4유형은 상상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강화하고 그 느낌을 붙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5유형 같은 경우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개념과 내면의 세계로 움츠러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주 좀 개념적인 거, 그다음에 무슨 어떤 원리,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만들어진 원리는 뭘까? 이 속에 페트병에 뭘로 만들어질까? 이런 개념의 세계, 원리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거. 결혼을 했어도 혼자 있거나 자신만의 이 공간,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제 평균 범위로 넘어가는 거죠. 6유형은 자꾸 외부에 무엇인가가 의존하게 되고 7유형은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어딘가에 더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고 느끼면서 자꾸 그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대는 것. 8유형은 어떤 일이 선사되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투쟁해야 된다고. 아까 웃으면서 우리 선생님 한판 떠버려 막 얘기하셨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 걸 원하기 위해서 밀어붙여 떠버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또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유형들이고요. 그다음에 9유형은 내가 갈등한 게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들의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잘 나타나기 시작하는 점들이 이제 평균 범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조작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내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또 나은데 아까 있었던 이런 그 일깨우는 신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조작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개선돼야 돼, 시켜야 돼.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이게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찾음으로써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맨날 너 물 필요하지? 너 물 마셔. 너 오늘은 커피 필요하지? 커피 마셔. 너 오늘은 아마 딸기 주스가 먹고 싶을 걸? 딸기 주스 마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베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선생님 내가 물 주고 커피 주고 딸기 주스 줬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은근 오늘은 뭘 가져올까? 오늘은 날 물 줄까? 커피를 줄까? 이렇게 기대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유형의 조작 방법은. 근데 3유형은 무엇이든지 효과가 있는 이미지를 채택해서 자기가 타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자꾸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해내는 것, 이러면서 타인을 조작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4유형은 까다롭게 굴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본인들도 남들을 힘들게 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본인도 남들을 힘들게 하면서 마치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자기는 아닌 거라고 느껴요. 그렇죠? 느끼는데 타인들을 보통 사유형들은 참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까탈부려. 그렇죠? 다들 끄떡끄떡 하셔요. 네. 네. 그래서 살얼음 위를 걷게 만들고 결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지 않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작하고요. 오유형은 자신의 내면에 몰두함으로써 감정적으로 타인에게, 이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아예 물러나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타인을 이렇게 외부에다가 두게 되는 거죠. 유기형은 불평함으로써 타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한지, 그러니까 계속 자신이 의존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불평불만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유기형의 조작 방법. 7유형은 타인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타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7유형은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막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유형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막 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이제 7유형을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남들은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 A라는 대안 하나만 생각할 때 7유형의 대부분은 A, B, C, D, E 뭐 이런 대안들을 막 자기 혼자 막 머릿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패턴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저도 이제 남편하고 좀 이게 약간 뭐 트러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A면은 A만을 해야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A도 좋지만 B, C, D, E 막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A가 뭔가 안 될 때 B 할까? C 할까?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 많고 산만하고 하나만 해 하나만 이러는데, 이 하나만 하기에는 뭔가가 모자란 것 같고 좀 더 다른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B도 얘기해보고 C도 얘기해보고, 그만큼 또 융통성도 있고 즉흥적인 성격이니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그래서 타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타인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는 대안을 미리 머릿속에 막 혼자 이거 계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혼란을 주는 방식이라서 7유형이 힘든 게 이제 바로 이런 점들인 것 같고요. 8유형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함으로써 자기 말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거죠. 9유형은 물러남으로써 수동적인 공격으로 타인들에게 저항하는 것. 수동적인 공격, 9유형의 이 수동적인 공격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탁 딱 멈춰서서 절대 움츠러들지 않는 쇠고집 같은 거 9유형한테 있죠.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그 동의는 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작하면서 어떤 수준으로 4, 5, 6의 이제 평균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준들은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이 집착점들이 거의 잘 나타나는 수준들이에요. 자, 4수준의 불균형 수준은 이제 그 건강한 수준에 좀 건강에 있었던 에고와 방어 기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균형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이퀄 에고. 그러니까 집착점을 가진 내 유형 이꼴 나. 아까 원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성격과 의식이 있었죠. 성격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사수준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사회적으로는 호감 가는 사람일 수 있는데 현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 아, 내가 지금 어때? 내가 이러고 있구나. 자기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형별의 고착과 격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합쳐서 유형별의 집착이 뚜렷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5수준은 이제 평균 범위 중에서 대인관계를 통제하는 수준이다. 자신의 성격 유형으로 환경이나 타인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수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 수준에서 살고 있어요. 네, 살고 있고 대인관계나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불안이 커져요.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그 평균 범위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내 그 일깨우는 신호로 사람들을 조작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을 조작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내 안에 심리적인 불안도 커지게 되면서 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들이 거의 다 4, 5 수준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런 수준에 살고 성격 유형이 악화되는 전환점이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에고가 더 성격이 더 커지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